2022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말복권관리 핵심정리 5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엽 말에서 발생하는 급성 세균성 전염성 병으로 상부 호흡기의 염증과 주위 림프샘의 동양 형성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원인체는 연쇄상 구균인 스트랩토코스 에퀴이에 의해 발생하는 접촉성 전염병이다. 주로 집단 사육 중인 어린 말에 많이 발생한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 수양성, 점액성, 노란색의 환홍성 콧물이 나오고 하악 림프절이 종대되거나 농양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진단은 준비물을 채취하여 세균 배양하여 진단한다.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놈은 외과적으로 절제하여 배출 치료하기도 한다. 발병 말에 환홍성 삼출물, 고름에 들어있는 균이 직접 또는 간접 접촉했을 때 감염된다. 현역도 꾸준히 나오고요. 그 스트랩토코쿠스 에퀴 그리고 그 사진 이런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저, 말, 당나귀, 노새, 얼룩말 등 말과 동물, 고양이과 동물, 사람, 드물게는 개, 사냥, 면양, 낙타 등의 호흡기계와 피부에 결절이나 궤양에 생기는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슈도모나스 말레이가 원인체고요. 감염된 지 2주부터 증세가 나타나서 고열, 기침, 비루, 폐렴, 비강점막의 결절, 궤양과 농성 비즙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효과적인 백신이 없습니다. 회복돼도 면역성은 없고 보균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발병할 경우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탄저, 전염성이 강하고 거의 모든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토양에서 50년까지 살고요. 오염된 목초지에서 풀을 먹다가 감염이 됩니다. 수라, 말에 트리파노 소마병, 빈혈과 부종이 현저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트리파노바 에반시에 의해 감염돼서 걸리는 질병이다. 비저가 더 중요하고요. 탄저나 수라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염성 자국 내막염 요거 잘 나옵니다. 타이노넬라 에퀴제네 나탈리스의 감염에 의한 말과 동물의 생식기 감염증. 자국 내막염이니까 생식기 감염이겠죠. 그래서 교배에 의해 전파가 되고요. 오염된 기구와 감염, 말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 자국 내막염에 걸리면 수태불능, 조기 발정의 반복 등 수태율 저하와 드물게 유산도 발생하고요. 이게 수말은 감염되어도 전혀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균하고 교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현재 유효한 백신이 없고요. 17년, 19년, 20년 나왔던 질병입니다. 그래서 전염성 자국 내막염 꼭 챙겨보시고요. 로도코쿠스 감염증, 로도코쿠스 에퀴인데 1~3개월령의 망아지에서 환홍성 폐렴과 복강 내 농양, 관절염, 골수염 등을 일으키는 병으로 말 생산지의 사육 환경, 토양 중에 널리 분포하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세포 내 기생 세균에 항균 효과가 높은 항생물질을 혼합하거나 병용 투여해서 치료가 가능은 하고요. 요것도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허피스 감염증, 말 허피스 바이러스가 원인체고요. 전 세계의 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고 유산 호흡기 질병, 신경질환을 유발하는 EHV1형 호흡기 질병만 유발하나 종종 유산의 원인도 될 수 있는 EHV4형이 있겠고요. 임신 말기에 유사사는 보통 임신 후기 8개월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요. 가을부터 초겨울에 걸쳐 망아지의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망아지와 임신만은 격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겠고요. 보시면은 요건 그림이 무서워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왼쪽이 유산한 태아고요. 그 다음에 사명의 EHV 사명에 의해 말 구진이 발생한 증상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전염성 질병 중에 말 인플루엔자갑니다. 말, 당나귀, 노새, 얼룩말 등 말과 동물에서 기침과 고열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호흡기 질병이고요.
원인체는 오스로 믹소 바이러스이며 하부 호흡기까지 포함하는 폐렴을 초래합니다. 주로 신생 망아지나 노령의 말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백신을 첫 3개월 동안 신생 망아지에게 접종해야 하고 성숙할 때까지 3개월에 한 번 지속적으로 접종을 해줍니다. 환마는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격리시키고 마방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해줘야 하며 기침이 사라질 때까지는 운동을 제한하고 적어도 3주 이상 푹 쉬게 해야 됩니다. 감염 초기에는 맑고 묽은 콧물을 흘리다가 나중에 화농성 콧물을 흘리고요.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그 심각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성 질병, 사상충, 이것도 잘 나옵니다. 눈 이거 나오면 사상충이에요. 모기가 중간 숙주, 모기가 숙주인 질병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모기채취 및 정기적인 구충제 투여가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폭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눈에 발육하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말의 중추신경을 침범하여 운동쇠약, 운동실조, 파행, 안검이나 놈치마 및 요추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사상충의 키포인트는 복강, 배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눈으로 가면 심각한 손상 및 실명을 일으킨다. 요거 보시면 되고, 이 사진이 좀 그렇긴 한데 눈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벌레가 들어있는 그런 게 있고요. 뭐 어쨌든 시험 출제 경향이 교재에 있는 그림 그대로 따오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사상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충이 감염된 후에 배에 있다가 신경 같은 거 타고 가서 뇌척수 조직을 파괴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말사상충하고 지상사상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말 생식기계 구조 및 기능입니다. 난소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 암말과 느린 암말에서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콩 모양이고요. 어쨌든 늙은 암말이 크기가 좀 더 작아요. 보면은 아무래도 난소가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궁경 강한 평활관략근으로 구성하여 생殖기관에서 밸브 같은 역할을 하며 외부에서의 감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닫혀 있는데 발전기와 분만기에는 이완이 됩니다. 난관, 난소에서 자궁으로 연결된 한 쌍의 관입니다. 난소에서 자궁으로 연결된 한 쌍의 관. 난자와 정자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수정된 난소를 자궁까지 수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두부, 팽대부, 협부 이렇게 되고요. 질은 자궁과 음문 사이의 산도, 그래서 점막으로 되어 있고요. 교배시 음경을 받아들이기 위해 근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문은 질에서 연장된 부분이며 생식기의 외부 개구부가 되겠습니다. 수말의 생식기, 어쨌든 왼쪽이 더 크대요. 저도 뭐 이유는 좀 이게 언뜻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상적인 고환은 한 쌍의 난원형으로 통상 좌측이 오른쪽보다 큽니다. 그리고 수말의 생식기는 좌우 한 쌍의 고환과 부고환, 수정관과 정색, 부생식성과 음경, 음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음낭을 음문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났죠. 그래서 음문을 아까 봤지만은 말의 생식기 옆 앞말의 생식기 외구 개구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꽈서 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고환, 부고환, 수정관과 정색, 부생식성과 음경, 음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낭은 기온에 따라 신축하며 고환의 체온 조절을 도와주고요. 고환은 정자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고 부고환은 그 정충을 수송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국내 말에게 사용되고 있는 예방 백신. 이것도 은근 나왔고요. 일본 뇌염, 말 인플루엔자, 말 선역,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본 뇌염, 말 인플루엔자, 말 선역,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백신은 많아요. 그래서 파상풍,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 동부미, 서부말 뇌염, 웨스트 나일열, 말 인플루엔자,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선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꽈서 내죠.
말 방역과 위생입니다. 항체, 침입한 미생물이 병을 유발하기 전에 이를 공격하고 파괴한 역할을 하는 것. 항원은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면역기에 인식되거나 면역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생물체나 물질 이렇게 돼 있고요. 능동면역은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가 됩니다. 능동면역은 스스로 이겨내는 거라고 그랬죠. 어민말의 초유를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을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다른 말이 생성한 면역을 내가 받는 거 이런 거는 수동 면역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어린 연령의 말일수록 약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말의 방역과 위생 계속 진행됩니다. 면역이란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해 방어하는 현상으로 선천면역과 획득면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능동면역, 백신 접종을 통해 인공적으로 유도가 되죠. 그래서 스스로 몸을 이겨낸 거고요. 수동면역,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항체가 직접 투여되는 건데 망아지가 모체를 먹는 거라든가 민영된 다른 말의 초유를 다른 망아지에 경구 투여하는 것도 수동면역의 하나고요. 혈청 같은 거 옮기는 방법도 있겠죠. 선천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이고요. 획득면역은 후천적으로 생활 등에 적응되어 얻어지는 면역입니다. 그래서 특정 질병에 걸렸다 나았거나 예방접종 같은 원인치 유사물질이 들어왔을 때라거나 체내에서 직접 항체라는 방어물질 생성해내어 침입한 이물을 없애거나 이런 거고요. 그래서 능동면역과 수동면역, 선천면역과 획득면역이 이게 범위가 이게 성질에 따른 범위가 다른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챙겨보셔야 되고요. 백신 접종 후 획득된 면역은 매년째 접종해 주지 않을 경우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은 피하 주사나 근육류 주사가 가장 간단하게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정맥 주사가 아니에요. 예, 정맥 주사가 아니에요. 말 방역과 위생 계속합니다. 소독이란 미생물 중에서 병원체만 죽이거나 그 수를 감소시켜 병원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요. 담그는 소독조는 사람과 말이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해서 사람의 신발이나 말의 발굽에 오물을 소독하고 이에 사용한 소독약은 값도 저렴하고 오물에 강하게 침투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금방 더러워질 테니까 싼 게 좋겠죠. 비싼 거 하면 어떻게. 말을 마방에 들여놓은 채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말에게 독성이 적은 계면활성제가 적합하고요. 말을 받아 밖에서 꺼내 실시할 경우에는 크레졸, 크롤크레졸, 양이온 계면활성제, 표배분 용액, 염기성 염산 소다액 등이 분무 소독에 적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독 직후에 마사나 마방에 말을 집어넣어도 해는 없습니다. 물론 말이 있는 상태에서 소독할 때는 더 독성이 적은 계면활성제가 적합하고요. 사산, 유산한 태아, 태반, 폐사동물은 소각 준비를 갖춘 기관에 반입하여 수의사의 지시를 받아 소각 처리하고 수송차량 반입 상자는 마사에 준한 소독을 해야겠습니다. 구충제 관련인데요. 구충 프렘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되고요. 구충제 선택할 때 약효의 범위와 특이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죠. 출산을 앞둔 안말에 의한 구충제 투여. 저는 이거 틀렸어요. 임신을 했으니까 약을 잘못 먹으면 유산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망아지의 출산 직후에 감염을 예방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출산을 안말에 대한 구충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지만 임신 시기에 따라서 구충제 투여 여부와 그 위험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기는 잘 파악해서 투여해야 된다, 구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긴 해요. 그리고 구충제만 투여할 게 아니라 환경관리도 같이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게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충제 투여와 함께 환경관리도 같이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맹증, 재발성 포도막염, 주기적으로 말의 눈이 뿌옇게 변한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얗게 되나 보죠. 그래서 월맹증. 면역 반응 이상으로 인해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거 재발에 우려하고 시력이 잃거나 심한 경우에 안구를 적출한대요. 무서운 병입니다. 백내장은 사람도 있는 그 백내장이죠. 그래서 수정체 이상으로 안구가 혼탁해진 것, 눈 전체가 뿌옇게 됩니다.
결막염은 사람도 있는 그 결감염 맞아요. 그 눈의 결막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하며 말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과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 같은 감염자들이 결막 낭에 침입해서 생기고요. 결막이나 안검 가장자리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눈꺼풀이 붓고 장액성, 점액성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뭐 눈곱 낀다는 얘기죠. 각막염, 전혀 결막염하고 각막염하고 맨날 헷갈리는데 요거 그냥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막은 눈동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투명한 막에 궤양이 생기거나 찢어지는 질병으로 초기에 발견하며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국소적 항생제의 연구를 도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교나 경조 중에 이제 모래가 눈에 튀어서 자극을 줄 때 미세하게 각막이 손상이 가거나 찢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안검열상, 요 눈꺼풀이 외상을 입는 거죠. 안검. 그냥 눈꺼풀 열상이라고 하거나 눈꺼풀 상처라고 하면 편할 텐데요. 진짜 한자어라 이 뜻을 잘 이해해 놓으면은 그래도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망아지는 엄마 말이나 다른 말에 부딪혀 치여서 차이는 경우가 많고요. 경주말은 경주 직후에 눈이나 눈꺼풀 손상이 생긴 거죠. 이제 말 눈이 튀어나왔잖아요. 사람 눈은 그 눈이 이제 안구가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말 눈은 튀어나왔으니까 안검열상이 자주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의 포인트는 어떤 찢어지면은 그 덜렁거리는 살점을 떼버리면 안 되고요. 그거를 잘 덜렁거리도 잘 했다가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되겠고요. 어쨌든 이게 눈에 있는 상처이고 뭐 하기 때문에 즉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요거 그 눈의 구조인데요. 요게 아마 과학에서 갖고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각막, 수정체, 망막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났던 부분이라 과학에서 시험에 났던 거 체크를 해놨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염성 질병입니다. 국내 발생 바이러스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전염성 빈혈, 일본내염, 말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말인플루엔자, 광견병, 선역, 탄저, 말파이로폴리스마가 국내 발생한 바이러스고요. 그 약간 이름 자체가 왠지 우리나라에서 발생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이 있어요. 뭐 웨스트 나일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부 뭐 이런 거 그런 질병랑 그랑 섞어를 내서 국내 발생 바이러스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전염성 빈혈 좀 전염성 질병 세부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말 전염성 빈혈이 있고요. 증상은 고열과 심한 빈혈, 쇠약, 하복부와 다리의 종창, 약한 맥박, 불규칙한 심박막 등을 특징으로 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흡혈팔이나 모기, 다른 흡혈곤충이 통상적인 감염의 매개체가 되고 혈액, 타액, 소변, 유즙, 체내 분비물 등을 통해 감염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국내 발생한 적이 있다, 모기가 전파한다. 요거 말 전염성 빈혈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아프리카 바역은 신급성에서부터 불연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모기와 같은 절적동물의 매개가 되고요. 임상 증상에 의해 폐장형, 신급성형, 심장형, 아급성형 및 혼합형, 급성형으로 크게 불가됩니다. 이것도 아프리카 마역도 모기에 전파된다. 2022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발부분과의 핵심 정리 5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